안녕하십니까 현적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해고사 마지막 시험범위죠. 열을 가할 때 부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고체와 액체의 열 팽창 정도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열 팽창에 의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번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열 팽창. 열 팽창이라 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열을 가했을 때 고체나 액체 부피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고체나 액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열 팽창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열 팽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열 팽창에 사용하는 예랑 같이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체 열 팽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팽창이라 함은 물체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 또는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열 팽창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물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길이나 부피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체 열팽창의 특징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체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알루미늄인지 철인지 스테인리스인지 각각의 고체에 따라서 열팽창의 정도가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낮아지면 늘어난 길이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체가 열팽창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도와 분자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분자운동이 둔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온도 올라갈 때도 당연히 고체의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 다음에 고체 온도가 내려가면 분자운동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요, 고체에 이루고 있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고체 사이의 분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열팽창이 되었다. 그리고 가까워지게 되면 열팽창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 두 가지에는요, 온도가 낮을 때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분자운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교과서 222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5-17번입니다. 고체 열팽창 그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고체의 온도가 낮을 때 고체의 온도가 높을 때 분자운동이 지금 어느 게 더 활발할까요? 그렇죠. 지금 온도가 높을 때 분자운동이 활발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자면 지금 고체의 분자의 궤적이 지금 다음과 같이 많으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자운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분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된다. 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열팽창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체 열팽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열팽창과 마찬가지로 액체도요, 액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액체 열팽창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체 열팽창 특징은요, 첫 번째 액체 열팽창 특징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증가한 액체의 부피는 다시 감소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액체가 열팽창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고체랑 마찬가지로 열에 의해서 액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운동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분자운동 사이가 멀어지면서 액체가 열팽창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액체에서의 열팽창과 고체에서 열팽창은 당연히 다르겠죠.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열팽창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액체 열팽창이요, 고체 열팽창보다 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글씨가 열팽창
자, 희준 날림체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액체 열팽창은요, 고체 열팽창보다 조금 더 열팽창 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크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 중에 더 많이 팽창하는 게 뭐라고? 그렇죠, 액체입니다. 둘 중에 더 많이 팽창하는 게 뭐? 그렇죠, 액체입니다. 액체. 뭐다고? 액체. 액체. 뭐다고? 액체라고요. 뭐가 액체야? 열 받았을 때 더 많이 팽창하는 그 열 팽창 정도가 일반적으로 큰 게 무엇이다? 액체다. 고체보단 액체가 더 많이 열 팽창하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열 팽창의 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펠탑입니다. 철로 만든 에펠탑은요, 열에 의해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게 되면 열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름과 겨울 중에 에펠탑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여름에 에펠탑의 높이가 더 높겠죠. 왜? 여름은 뜨겁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팽창이 돼서 길이나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에펠탑의 높이가 여름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유리병의 금속 뚜껑을 여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잼이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잼을 꺼내다가 잼이 뚜껑 근처에 묻어요. 그러면 그게 냉장고수에 집어넣으면 굳습니다. 그러면 그 굳은 것 때문에 얘가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금속 뚜껑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흘려주게 되면 금속 뚜껑이 열팽창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과 뚜껑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아주 쉽게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열 유리 사용의 예인데요.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는요, 열팽창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리컵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작은 내열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붓더라도 깨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통의 금속테입니다. 나무판을 연결한 다음에 이 나무판을 연결하는 게 바로 여기 보이는 금속테인데요. 이 금속테는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금속테 원래 모양을 만든 다음에 뜨겁게 해서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딱 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히게 되면 이 열팽창으로 늘어났던 금속이 줄어들게 되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통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통에다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발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가 놓죠. 뭐 와인도 되고 맥주도 되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콘크리트 바닥 틈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보도블럭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보도블럭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을 가게 되면 미국 보도블럭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들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틈이 만들어집니다. 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틈이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이 틈입니다. 이 틈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 이런 열팽창 현상을 겪으면서 콘크리트 바닥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로의 틀입니다. 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차역이나 지하철 가서 우리가 아래에 레일을 봐서 알겠지만 레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틈은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이러한 계절 변화의 온도 변화에 맞춰서 열팽창하는 레일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철로의 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리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서도요, 콘크리트가 열팽창하게 되는데 이 열팽창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의 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콘크리트 열팽창에 의해서 다리가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온도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요, 알코올 온도계인데요. 이 알코올 온도계, 액체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만든 게 바로 온도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열팽창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고요. 열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그 분자 운동의 입자 사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난다.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열팽창이 더 커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는요. 열팽창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체 열팽창, 두 번째는 액체 열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일반적으로 더 크더라? 그렇죠. 액체가 고체보다 훨씬 더 크다. 그걸 좀 적어주겠습니다. 액체 열팽창이 고체 열팽창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팽창 현상의 예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름철 다리 이음새의 틈이 좁아진다. 그 다음에 여름철 에펠탑의 높이가 높아진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교과서 223쪽 개념 확인 1, 2번. 그 다음에 교과서 226쪽 스스로 정리하기와 그 다음에 교과서 227쪽에서 교과서 229쪽까지 대단한 마무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잘 정리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해고사 시험 범위가 다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이해고사 대비 문제 올려줄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고사 대비 문제를 잘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해고사 과학 점수 고득점을 맞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랑해요.